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6년 5월 19일 화요일입니다. 앞선 영상에서 소중한 댓글 올려주신 버들피리님, 한기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훌륭하고 의미있는 댓글 올려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의미있고 훌륭한 댓글은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과 참조가 되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먼저 잠깐만요. 오늘의 주제는 뭐냐면은 그 썸네일과 같이 노통님 직계가족 용남 지지, 김용남 지지, 조국은 XXX입니다. 라는 주제로 간단히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먼저 주제를 말씀드리기 전에 간단한 주요 뉴스가 살펴보겠습니다. 어제가 난리가 났죠. 어제가 5.18 아닙니까? 어제가 5.18 광주민주화운동 46주년 아닙니까? 어저께 망동이 일어나서 망동. 뭐냐면은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은 그 스타벅스 그 커피 전문점 있죠. 세계 최대의 커피 전문기업 아닙니까? 스타벅스와 국민의힘의 송은석, 장동영의 망동이 있었습니다. 어제가 46주년 5.18 광주 민주항쟁일인데 어김없이 또 이 5.18을 모두 폄훼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스타벅스와 국힘이 쌍으로 사고를 쳤어요. 어저께 5.18에 스타벅스가 뭐 마케팅으로 한다는 핑계를 대고 뭐 탱크데이, 뭐 덤블러 뭐 판매, 그리고 뭐 책상탁 이런 문구를 광고 문구에 넣어갖고 망동을 일으켰습니다. 이게 5.18을 모두 폄훼하는 거 아닙니까? 책상탁은 박총천을 열사를 모독하는 것이고, 이게 일배식 표현이에요. 일배식 표현이래요. 비겁하게 교모의 안 그런 척 하면서 어떤 거구적인 표현을 하는 일배식 표현이랍니다. 그러니까 5.18을 광주 5.18을 교모의 모독 난도전하는 거예요. 이런 미친 짓거리를 한 겁니다. 일배처럼 일배가 하는 표현이랍니다. 그와 유사하다. 일배의 표현과 유사하다. 이에 대해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도 분노를 하셨어요. 언급을 하셨습니다. 일관하셨고 엄중한 경고를 날렸습니다. X에 올렸어요. 뭐라고 하셨느냐? 그 스타벅스의 이런 행태를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은 대한민국 공동체와 기본적 인권, 민주의 가치를 부정하는 이런 저질, 장사치의 비인간적 막장 행태에 분노한다. 또 대통령은 마땅히 그에 상하는 도덕적, 행정적, 정치적 책임이 주어져야 한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 하셨냐면은 5.18 유가족과 그 피해자들한테 사과를 했느냐, 그거 덧붙였어요. 이거는 그런데 이런 일파만파 파장이 일고 온갖 엄청난 비난이 쏟아지니까 정용진 오너잖아요. 신세계 그룹 회장이죠. 이자가 나섰습니다. 뭐 그래갖고 스타벅스 뭐 대표를 경질시키겠다, 사과한다. 온갖 비판이 쏟아지니까 할 수 없이 사과를 한 겁니다. 모든 책임은 뭐 저에게 있다면서. 사과하면 뭐합니까?
이런 엄청난 사고를 치놓고 사과로 끝날 일입니까 이게? 그리고 그 미국 본사 있죠. 미국 스타벅스 미국 본사에서도 사과를 했습니다. 아 아픈가 뭐 이걸 안겨줬다 이런 식으로 사과를 했어요. 이게 이제 불매운동으로 이어지니까 예? 국민들이 이제 들고 올라가고 불매운동으로 이제 본질 조짐이 보이니까 이것들이 이제 사과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절대로 이게 사과로 끝내서는 안 돼요. 사과만 하면 다 합니까? 사고 치놓고 사과만 하면 다요? 그 5.18의 그 희생자들, 열산인들, 그리고 유가족들 피해자들, 그 얼마나 이거는 난도질 했습니까? 비하하고 폄하하고. 이거 사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원래 이 정용진이라는 자, 이 신세계 오너 회장, 이 자가 문제인물입니다. 원래부터. 옛날부터 이 자가 간혹 가다가 한 번씩 거구적 표현을 올리고, 뭐 SNS에 올리고 그랬잖아요. 뭐 멸콩, 하면서 멸콩으로 또 유명한 인간 아닙니까? 이런 거구적 표현을 한 번씩 사용했던 인간입니다. 정용진이라는 인간 자체가, 이 신세 그룹 회장 자체라는 인간이 문제인물이에요. 응? 거구에 가까운 그런 정치 생활을 갖고 있는 인물이에요. 이 인간 자체가. 참 한심합니다. 이런 개념 없는 인간이 우리나라 어떤 재벌 기업의 총수라니까. 응? 한심한 거 아닙니까? 이런 자가 재벌 기업의 총수예요. 이런 거구적인 성향을 가진 자가 거대 재벌 기업의 총수라니까 이게 한심한 거 아닙니까? 이 신세계 그룹도 정용진이가 지 스스로 일으킨 게 아닙니다. 이 재벌가의 자손이잖아. 네? 삼성가의 범삼성가의 후손이잖아. 정용진이가 물려받은 거지 지금 말하면은. 옷들에부터 부모 세대로부터 물려받은 거예요. 자주성가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검수저 출신 검수저 중에 검수저 출신이지. 이 신세계가 삼성 재벌그룹의 그 외가잖아, 외가. 그러니까 정용진이 모친이 이병철 회장, 맨 처음에 삼성 이병철 회장의 딸이죠, 딸. 아마 그러니까 정용진하고 그 이재용 현재 삼성 회장하고 자손만일 겁니다. 이런 자가 대재벌 그룹의 총수다, 회장이다. 그러니까 이 스타벅스가 그 신세계 정용진이가 그 판권을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그 스타벅스에 대한 판권을 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스타벅스 원래 본사는 미국이죠, 미국 회사가 이제 대한민국의 판권을 정용진한테 준 거죠. 어쨌든 이 스타벅스는 세계 최대의 커피 전문 메이커입니다.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 정용진 남자가 솔직히 기업가인데 그 기업가로서 경영 능력도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확실히 모르겠어요. 과연 능력이 있는가, 경영력이 있는가, 그것도 의문이고. 그런 경영 능력을 떠나서 이 정치적인 어떤 성향, 이 거구적 성향의 인간이라는 게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실상 이게 우리나라 막대한 어떤 근로자 노동자들 이끄는 재벌 그룹 회장이 거구적 성향을 가진 인간이다. 문제 아닙니까 이거? 그래놓고 이번에 이제 사고가 터지니까 아차 싶은 거지. 대통령께서도 이재명 대통령 직접 나서서 경고를 때리고, 예? 때리니까 아차 싶은 거지. 그러니까 잘못하면 큰일 나겠다 싶은 거지 적어도.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지는 죄가 없다는 식으로, 지는 몰랐다는 식이지. 정윤진은 몰랐다. 밑에 놈들이 다 한 거다. 이런 식으로 시간을 꼬리자리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대표 아무 임명직 사장 스타벅스 대표 경질하고 이래하고 수습해갖고 위기를 모면하라고 하는 수작을 벌이고 있어요 지금. 이런 식으로 끝나서는 절대로 안 돼요. 대통령께서 지적한 것처럼 반드시 법적 도덕적 책임을 물어야 돼요. 끝까지 물어야 돼요. 이거는 엄한 처벌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일이 왜 자꾸 이런 이상한 말을 하고 폄훼하고 모독하고 어떤 국가 폭력을 당한 분들한테 대한 어떤 폄훼 모독하는 이런 행위가 자주 생기냐면은 강력한 처벌하는 법이 없어서 그래요. 그런 제도가 없기 때문에 이 미친 인간들이 지 맘대로 씌우는 겁니다. 모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외국의 그 독일처럼 독일은 강력하게 처벌하잖아요. 과거 히틀러 시절의 나치에 대한 어떤 찬양이라든지 그리고 나치 때문에 희생된 사람들에 대한 어떤 폄훼 모독을 하는 경우에는 강력한 처벌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독일처럼 강력한 처벌을 해야 돼요. 지금 말하면 국가 폭력으로 희생된 분들, 지금 말하면 제주 4.3, 예를 들면 제주 4.3, 부마 항쟁, 그리고 광주 5.18, 그리고 4.19 혁명, 이런 국가 폭력으로 희생된 분들, 그런 열사분들을 폄훼하고 모독하는 그런 발언을 하는 인간들은 강력히 처벌해야 돼요. 그러고 독재를 미화하고, 예? 사실 이게 윤석열이 내란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이 인간들이. 윤석열이 내란을 찬양하는 인간들이요. 이런 인간들이. 강력히 법을 만들어갖고, 특별법을 만들어갖고, 이런 발언을 하는 자들은, 국가폭력에 희생된 분을 모독하는 자들은 강력히 처벌하는 법과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또 쌍으로, 스타벅스가 이제 망동을 부리고, 쌍으로, 국힘 인간들이 또 망동을 부렸습니다. 국힘의 송원석 원내대표, 장동혁 대표, 이 두 사람은 정치인으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자질이 없어요. 퇴출시켜야 돼요, 이 인간들. 영구 퇴출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정치계에서. 어저께 5.18을, 어저께 송원석이가 뭐라 했냐면은, 강주들이, 이제 기자들이 질문했는 모양이더라고. 송원석이한테. 왜 광주에 안 갔느냐? 광주에 안 가는 모양이더라고. 왜 원내대표인데 그 기념식에, 광주 기념식에 5.18 기념에 참석하지 않느냐? 왜 안 가느냐? 이런 질문을 했겠죠, 기자가. 그 질문에 뭐라 했냐면은 이 송원석이가 광주가 더러워서 안 간다. 이래 말을 했답니다. 기자들 앞에서. 왜 안 가냐고, 광주에 왜 안 가냐고 질문하니까 기자가, 아니, 광주가 더러워서 안 갔다. 이 더러워서가 이제 사투리인데, 경상도 사투리인데, 더러워서죠, 더러워서 광주에 안 간다. 이런 미친 소리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또 비난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니까, 이런 말을 하고 나서 비난하고 비판이 일어나니까, 말을 슬쩍 또 돌렸어요. 아, 더러워서라고 한 게 아니고, 서러워서 했다. 그게 잘못 전달됐다. 자기는 원래 서러워서라고 했는데, 더러워서라고 나갔다. 이런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윤석열이가 옛날에 미국 방문해갖고 바이든 날리면 하듯이 국민들 한테 또 사기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더러워서하고 서러워서를 분간 못하는 인간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분명히 더러워서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비난이 일어나니까 그걸 살짝 바꿔하고 서러워서라고 했다. 찌질한 인간이고 참 비겁한 인간입니다. 자기가 말을 해갖고 잘못했으면 사과를 하고 그래야지. 그걸 모면하려고 또 윤석열이 하는 짓거리를 하는 겁니다. 바이든 날리는 식으로. 응? 국민들 청각 테스트 하는 거야 또 윤석열처럼 찌질한 인간들. 이런 자가 제1야당의 원내대표예요. 송원석이라는 이런 인간이, 이런 저질 인간이. 예? 미친 자 아닙니까, 이자? 그러니까 평소 광주 5.18에 대한 어떤 송원석의 인식이 나온 거예요. 어느 중에 광주가 더러워서 못 간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자는, 송원석이라는 자는 광주 5.18을 민주항쟁으로 인정하지 않는 인간입니다. 지금 말하면 광주 사태, 폭도들에 의해서 저질린 폭동이다. 그런 식으로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이라는. 그러니까 이런 어느 중에 이런 행동이, 이런 말이 튀어나오는 겁니다. 장동혁 대표 이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이 인간도 일찍가는 물론 이제 어저께 참석은 했더라고 보니까 5.18 기념식에 참석을 했는데
그 참석하고 어쨌든 그 이제 아마 그 행사를 마치고 났을 겁니다. 마치고 나서 나오는 도중에 아마 광주 시민들하고 이제 그 인파 속에 묻히는데 거기서 이제 광주 시민들이 항의를 한 거죠. 그 헌법 이번에 헌법 개정 그거에 대해서 항의를 한 거죠. 왜 응?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걸 반대했느냐, 무산시켰느냐, 광주 그 5.18 광주 정신을. 그리고 이제 시민들이 항의를 하니까 집단에 불쾌했는 거지. 지 잘못은 모르고. 그래갖고 막 얼굴 상판이 바뀌더라. 그러면서 막 이 가슴 이쪽에 가슴에 단 그 광주 그 5.18 기념식 참석하는데 배지가 있더라고. 그걸 막 떼갖고 바닥에 내동댕이 치는 그런 행동을 보였습니다. 지 잘못은 모르는 거죠. 시민들이 당연한 어떤 비판을 하는 걸 그걸 못 받아들이는 거죠. 지 잘못은 모르고. 결국 이 인간도 본심이 나온 거예요. 이자도 역시나 송원석처럼 5.18 광주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민주환경으로 인정하지 않는 본심이 튀어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1야당의 대표, 원내대표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정신으로 자격이 없어요. 영구 퇴출시켜야 합니다. 이런 인간들은. 그리고 오늘 또 중요한 행사가 있었죠. 이재명 대통령과 일본 총리와의 어떤 정상회담이 안동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 셔틀 외교죠. 그 일본 총리 다카이치 사나에 여자 총리죠.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우리나라를 방문해갖고 지금 안동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한일 정상회담이 지금 개최되고 있습니다. 아까 잠시 그 방송 봤는데 두 분이 이제 만나시더라고요. 안동에서 이제 만나셔갖고 환담을 나누고 악수하고 그걸 잠시 봤어요. 2박 3일 일정이라도. 이제 안동이 이제 이재명 대통령 고향 아닙니까?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물론 이제 셔틀 외교지만은 그 일본 총리에 대한 그거는 대우는 국빈급 대우를 한답니다. 어쨌든 아무쪼록 좋은 성과가 기대하고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고향 안동이 이제 세계적인 어떤 명소로 주목받는 계기가 될 것 같아요. 옛날에도 그 미국이 아니죠. 영국 엘리자베스 그 여왕이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죠. 안동 그 하임 아닙니까? 그 오래됐죠. 그때 아마 김대중 대통령 때일 겁니다. 제 기억으로는 오래됐죠. 그 이후로 최근 이제 진짜 외국의 정상이 방문하는 이제 두 번째로 그게 전 세계에 이제 또 안동이 또 알려지는 그런 계기가 된 겁니다. 근데 보니까 뉴스를 보니까 안동 시민들도 굉장히 이제 환영하고 대환영하는 분위기고 들떠 있다고 합니다. 이번 계기를 통해서 안동이 세계적으로 알려져서 외국 관광객들이 많이 방문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다면서 들떠 있답니다. 그러려면 이제 안동의 어떤 상권도 살고 좋은 일이죠. 물론 이제 이번 방문이 일종의 뭐 얼마 전에 그 대통령께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제 일본을 방문하셨죠. 그때는 이제 그 다카이치 사나이의 고향 나라입니까? 거기서 이제 정상회담이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자연히 이제 이번에는 이제 그 답방으로 이제 일본 총리가 온 거죠. 그러니까 다카이치도 고향에서 그걸 일본에서 그걸 개최했고, 이번에는 이제 일본처럼 이제 이재명 대통령 고향 안동에서 개최하는 겁니다. 서로 의미가 있는 거죠. 서로. 어쨌든 정상회담에서 한일 그 정상회담으로 좋은 성과가 나올 기대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고향 안동이 세계적인 명소로 널리 알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오늘 주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 썬데이와 같이 그 노무현 대통령입니다. 노무현 대통령님 직계가족 용남 지지, 김용남 지지, 조국은 퀘션 마크입니다. 다음 주제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물 좀 마시겠습니다.
최근에 고 노무현 전 대통령님의 따님이신 노정현 씨와 사위인 곽상은 의원이 5월 15일 경기 평택을 재선거에 출마한 민주당 후보인 김용남 전 의원의 선거사무소를 격려 방문했습니다. 이날 충격이었죠. 다 놀랬죠. 왜 이 두 분이 조국이한테 안 가고 김용남이한테 찾아와서 격려하고 지지했는가. 쇼킹했죠. 이날 곽상은 의원은 이게 이제 김용남 후보의 선거사무소에 오게 된 계기가 아내인 노정현 씨가 먼저 제안한 것이다. 아내 노정현 씨가 자기 보고 곽상은 의원한테 김용남 후보를 도와줘야 하지 않겠는가 하면서 제의를 했대요, 먼저. 그래서 이제 오게 됐다. 아내가 먼저 제안한 것이다. 그러면서 곽상은 의원은 뭐라 했냐면은 김용남 후보가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개혁 뜻을 이을 적임자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용남 후보가 적임자다. 노무현 대통령의 어떤 정치개혁을 이을 적임자다. 그래 말씀했어요. 그러고 노정현 씨도 직접 발언을 했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은 민주당에서 평택을에서 가장 일 잘할 수 있는 사람으로 김용남 후보를 선택한 것 같다. 그래서 지지하기로 했다. 이런 말씀했어요. 그런데 반면에 이제 경쟁 상대인 조국에게는 어떤 일이 또 벌어졌느냐 하면은 노무현 정권 당시에 민정수석 출신인 이호철이 조국을 지지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 이호철이는 민주당의 평당원이에요. 민주당 평당원이면서도 타당의 후보인 조국을 지지하겠다고 공개적으로 표명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호철은 또 뭐라고 했냐면은 조국을 지지하면서 그 조국을 지지하는 이유를 이야기했어요. 이전에 옛날이죠. 옛날에 우리를 무자비하게 공격한 사람이 김용남이다. 그래서 나는 김용남을 지지하지 못하겠다는 거죠. 대선 때 지지 선언하고 이제 대선 때 지지 선언했다는 건 작년에 그 조기 대선 때 김용남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 그걸 말하는 겁니다. 대선 때 지지 선언하고 공천받아 출마하면 당원은 무조건 지지해야 하나 이런 개변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러면서 또 뭘 했느냐. 평택의 민주당 후보, 즉 김용남을 말하죠. 김용남이 부끄럽고 의심스럽다. 이런 말까지 했어요. 부끄럽다, 김용남이가. 뭐가 그래 부끄러운지. 그러고 또 뭐라 했냐면은, 그런데 조국에 대해서 이야기했어. 조국에 대해서 뭐라 했냐면은, 이 오철이가 조국은 민주당이 어려울 때마다 함께 했다. 조국이가 민주당이 어려울 때마다 함께 했대요. 뭘 민주당이 어려울 때마다 함께 했습니까, 조국이가? 예? 조국이가 언제 민주당하고 함께 어려울 때 같이 했어요? 응? 그러면서 또 뭐라 했느냐. 조국은 존경하는 후배이자 동지다. 나이가 많아. 이호철이 보면 58년생이더라고. 조국이보다 나이가 많지. 후배택이지. 조국이가 이호철보다 나이가 어리니까. 존경하는 후배이자 동지다. 조국은. 이라면서. 그래서 조국 후보를 지지한다. 징계하라. 뭐 당원들이 뭐 다른 당 후보를 지지하면 징계한다는데 화가 났다. 나를 징계하라. 이래 당당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어저께 영상입니까? 어쨌든 앞선 영상에서도 말했죠. 징계를 원하니까 징계해라고. 징계감이잖아. 지가 징계하라잖아. 정청래 뭐야 해? 정청래 대표 뭐 하는 거야? 이 요철이 징계하라고. 지가 징계하라잖아. 그런데 그래 조국이가 좋으면 지지할 수 있지. 그런데
사람 마음 다 틀리고 사람 보는 눈 다 틀리니까 가치가 틀리니까. 그런데 지지하려면 탈당하라고 이 사람아. 이호철 응? 탈당했으면 네 마음대로 지지해. 조국이를 지지하든가 뭐 누구를 지지하든지 우리는 관심 없으니까. 조국이가 그래 좋아서 지지할 것 같으면 탈당해갖고 민주당 탈당해갖고 지지해라고. 왜 민주당 당원이면서 해당 행위를 하고 있어 이 인간아. 이게 정상적인 거 아닙니까? 최소한의 제가 조국이를 지지하려면 탈당하고 나서 뭐 조국당에 입당하든지 뭐 어쨌든 뭐 입당하는 건 뭐 그건 차후 문제고 어쨌든 탈당하고 나서 지지를 해야지 민주당은. 그러면 누가 뭐라 해? 이 하는 짓거리를 보면 이 친문 누구라도 뭐 친문 패족들이라고 갖다 붙이다고. 친문 패족들 친문 저는 적폐들하고 적폐 친문 적폐라고 저는 부르고 싶어요. 패족보다는 친문 적폐들. 이 친문 적폐들 하는 꼬라지가 이래요. 문재인이 하는 짓거리 이렇잖아. 문재인이가 민주당 당원이면서 조국이를 지지하고 좋아요 누르고 조국이 글 올리면서 좋아요 누르고 문재인하고 똑같아. 민주당 당원이면서도 김영남 후보는 지지 안 해. 조문재인도. 그런데 여기서 저는 주목합니다. 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직계 가족인 그 따님하고 사이가 민주당 후보 김용남을 지지하는가? 그러고 노무현의 그 사람이었던 노무현의 측근이었죠. 쉽게 말하면 노무현이 비서 출신이야. 수석 비서관 민정수석까지 지낸 인간이야 이호철이는. 응? 그런데 따님과 사위는 김용남을 지지하고 노무현이 측근이었던 이호철이는 조국을 지지하고 있어요. 왜 이럴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좀? 저희 추측이지만 노무현 대통령의 그 직계인 그 따님과 사이가 김용남 후보를 지지하는 이유가 물론 다양하겠죠. 그분들이 김용남 후보를 지지하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분들은 제가 추측하는 겁니다. 제가 추측하기에는 소위 그 노무현 파리, 노무현 파리들이 짓거리에 질렸다고 봅니다. 이 두 분이 노무현 파리를 하는 인간들에 질렸다. 그래 저는 보고 있어요. 노무현 파리만 하는, 진짜 노무현 정신은 이을 생각은 없고, 노무현 그걸 파리만 하는 인간들을 한테 질렸다. 노정현 씨하고 곽상은 의원이. 그래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다. 조국이를 하지 않는 것이다. 지금 말하면 제가 볼 때는 이 두 분이 노무현 그 대통령님의 그 따님이나 사이는 조국이라는 인간에 대해서 노무현 파리를 하는 인간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지할 수 없는 거예요. 노무현 정신을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 아니고 조국은 노무현 파리만 할 뿐이다. 그래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조국을 지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이 진짜 노무현 정신을 실천하고 있는 노무현의 가신 그룹 측근들이 말로는 뭐 친노다 하는 인간들이 그 중에서 진짜 실질적으로 노무현 정신을 실천하고 있는 인간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있겠습니까?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냥 노무현 전 대통령을 파는 거예요. 팔면서 그 정신을 이어받지 않으면서 노무현을 이제 파리하는 거지. 파리하면서 그 정치 생명을 연장하는 족속들이라고 봅니다. 이런 행위에 질린 것 같아요. 이 두 분이. 그 따님하고 사이가. 그래서 조국을 지지할 수 없는 거예요. 환멸을 느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친문 적폐들, 조국 뒤에 있는 그 친문 적폐 그룹들 있잖아요, 이거. 지금 요즘 말하는 그 문, 조, 틀, 내, 유, 채, 이, 강, 이, 양, 이런 인간들 아닙니까?
질렸을 거예요. 노무현 그 대통령이 그 따님하고 사이가 볼 때는. 그래서 지지할 수 없는 거예요. 조국이를. 그 노무현 재단도 많이 많잖아요. 노무현 재단도 뭐 노무현 직계 가족이 운영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 노무현 측근들이 이제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꿀 빨아먹고 있잖아요. 노무현의 그 측근 출신들이 뭐 유시민에 쌓고, 응? 그러니까 계속 해왔잖아요. 재단을 운영해왔잖아요. 노무현 가족들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노무현 재단 이거 직계 가족들은 이 관여를 안 하더라고 보니까.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더라고 노무현 재단이. 우리가 말하는 그 노무현의 정신이 뭡니까? 어떤 게 노무현 정신입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그 정치 철학, 이재명 대통령의 그 철학하고 연결돼 있죠. 그게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그게 이어받은 것 같아요. 그 이어지는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에서 이재명 대통령으로. 그게 바로 뭡니까? 실용 통합 아닙니까? 실용 통합. 중도 확장, 실용 통합 아닙니까? 노무현 대통령은 그 집권 당시에도 현직으로 있을 때도 이 실용과 통합, 중도 통합을 하기 위해 노력했어요. 자기 나름대로는. 물론 그게 성공 못했죠. 크게 결실을 맺지는 못했죠. 그 당시만 해도. 그때만 해도 아직 민주당이나 이런 민주당의 어떤 국회의원이나 정치다 보면 대충 아직까지도 그 이념에 사로잡혀 있었잖아요. 운동권 시절에 어떤 이념을 못 버리는 그 틀에 갇혀 있는, 그러니까 좀 더 넓은 곳으로 갈 수가 없는 그런 과거의 틀에 묶여갖고 더 넓은 곳으로 못 나가고 있었죠. 그 당시만 해도. 그런데도 대통령은 그 이념의 틀을 거부했어요. 우리가 이제 지나간 것을 보면, 노무현 대통령 스타일을 보면은 대통령은 그래도 그 이념의 틀을 부수고 싶어졌어요. 더 크게 통합하고 실용하고 중도 통합을 나가기를 원하는 대통령입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이재명 대통령과 똑같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게 있잖아요. 노무현 대통령 때 대연정을 뭐 제안한다든지, 응? 야당한테 하고 엄청난 또 비난을 받았죠. 물론 실패했죠 이게. 이것도 이제 통합 행보였지. 대연정을 제안했다는 자체가. 그리고 한미 FTA 이것도 일종의 이제 우리 진보에서 굉장히 반대했잖아요. 민주주의에서 억수로 반대했으면서요. 결국 이것도 이제 진보 진영의 아젠다가 아니었죠. 보수 쪽의 아젠다였는데 대통령이 결국 이걸 체결했죠. 그리고 어떤 제주도 어떤 해군기지 건설 이것도 이제 그때 많이 많았죠. 이 보수적인 관점에서 한 거 아닙니까? 사실상 이게 진보 쪽에서 민주주의들이 반대했잖아요. 그런 노무현 대통령이었어요. 어떤 이념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국익,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하는 국익, 실용, 그걸 나름대로 실천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중도 통합의 어떤 정신을 가지고 행동에 옮긴 분이 노무현 대통령이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소위 말하는 친노, 친문 그룹 중에서 이런 이념을 탈피하고 중도, 실용, 통합을 주장하고 실천하는 인간들이 과연 있습니까? 거의 없어요. 아직도 이들 친노, 친문 그룹들을 보면은 과거 운동권 시절에 그 낡은 이념 틀에서 묶여 있다고 봅니다. 못 벗어나고 있어요. 그 이념의 틀에서. 결국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따님과 사이가 김용남 후보를 지지하게 된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실용, 통합을 실현할 적임자가 조국이가 아니고 김용남이라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지지한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유가 있어요. 김용남 후보를 지지한 이유가 이 이유입니다. 제가 볼 땐 그래요. 직접 또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박상원 후보가, 박상원 의원님,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개혁을 실현할 적임자라고, 그래서 김용남 지지한다.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박상원 의원님. 한간에 또 이런 소리도 하죠. 이번 그 평택을 재선거는 친명과 친문의 대결이다.
이런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어느 정도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친명을 대표하는 후보는 김용남이고 친문을 대표하는 후보는 조국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친명과 친문이 되겠다 그런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노무현 전 대통령 중도 실용 통합이 지금 현재 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그 집권으로 날개를 달고 꽃을 피우고 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그걸 실천하고 계시잖아요. 노무현 대통령의 그 뜻을 중도 실용 통합의 정신을 이재명 대통령이 그걸 이어받아갖고 국정 철학의 정치 철학으로 지금 행동을 옮기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재명의 선택인 김용남이는 이재명이 선택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하신 분이 김용남이고 그럼 결국 노무현이 선택이기도 하다 이거죠. 노무현 대통령도 만약에 살아계셨으면은 김용남 후보를 선택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노무현 전 대통령 따님도 노무현 대통령의 뜻을 이어받아서 김용남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 겁니다. 낡은 이제 이념의 시대는 갔습니다. 누가 능력이 있는가? 누가 실질적으로 국민의 삶을 행복하고 개선시킬 수 있는가? 이 경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 이 대한민국 경제를 성장 발전시키고 할 수 있는가? 이거를 경쟁해야 돼요.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낡은 이념의 시대는 맞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이재명의 그 출연도 결국 그 낡은 이념, 즉 보수 진보의 어떤 울타리에 갇혀서는 안 된다. 이념을 깨부숴야 된다. 그래서 이재명이 출연한 거 아닙니까? 중도 통합, 통합 실용. 그러니까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고 통합하고 축원하는 게 이 시대의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시대는 새로운 어떤 중도 실용 통합의 시대가 열린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직계 가족인 따님과 사위께서도 조국이 아닌 김용남 후보를 지지하는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낡은 이념은 같습니다. 그 낡은 이념의 시대는 맞습니다. 이제는 실용입니다. 능력입니다. 통합입니다. 더 큰 운동장으로 나아가야 돼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듯이 새 시대입니다. 이재명의 새 시대는 중도 통합 실용을 실천할 후보 김용남에게 힘을 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꼭 반드시 노무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의 중도 통합 실용의 정신을 실천할 김용남 후보가 반드시 당선돼요. 이상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날씨가 더웠습니다. 이제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모양입니다. 근데 내일 비가 온다는데 비가 오면 또 주춤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어쨌든 건강 유의하시고 다음 방송 시간에 또 건강한 모습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